오늘은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이며 전 세계적으로 현자로 인정받는 괴테가 남긴 말들 중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사람의 마음가짐과 인생에 관련된 글들을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돼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친구가 되어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누구나 가장 오랜 시간을 마주해야 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기에 자신과 잘 지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안이하게 살다가는 파괴와 타락을 초래할 뿐이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자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반론과 아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의 근원이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고 방향을 수정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에 서툰 사람은 자의식 과잉으로 상대에게 무작정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 괴테는 이러한 오류를 비판하며 자신을 실제 가치보다 뛰어나다고 자만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모두 큰 잘못이다 라고 말했다. 자만하지 말고 아부는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대화의 출발점이다. 존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가장 기분 좋은 모임은 각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모임이다.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귀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피해야 한다. 괴테는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행동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존경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라고 말했다. 단, 괴테는 인간적인 가치가 뒷받침되지 못한 권위에는 결코 존경을 표하지 않았다. 남의 결점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정도의 결점은 개인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괴테는 타인의 결점을 들추지 말라고 강조했다.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어서 얻을 이득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상한 버릇을 하나쯤 갖게 마련이다. 그러한 버릇을 모두 없앤다면 시시해질 것이다.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연인의 결점을 미덕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결점은 인간의 매력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유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 가지 이상의 의미와 한 가지 이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본질은 인간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유해하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 예측한 대로 변하기도 하고 납득할 수 없이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하면 반드시 모순에 부딪히고 만다. 무엇을 대하든 유연하게 대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주장을 내세우려면 책임을 져라.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주위에 억지로 강요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일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려 한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요하였을 때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럴 수 없다면 처음부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사람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지면 그곳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툼은 모두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다툰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화해가 감정의 바닥에 남은 껄끄러움까지 해소해주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반드시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 자기 혼자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아적인 사고이다. 아량이 좁은 자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실수를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한 자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 타인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를 두고 차갑다거나 지나치게 엄격하다라고 원망하는 것 또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아량이 좁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 이유는 없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베풀며 살고 싶다라는 말은 매우 훌륭한 말이지만
쉽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지만 그 기대만큼 만족을 선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의 기대는 언제나 조금씩 커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친구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신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과는 다른 타입의 친구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쪽이든 의미가 있고 이점이 있다. 물론 해로운 점도 제각기 있지만 핵심은 자신의 친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타인의 기분은 간단히 이해할 수 없다. 타인의 기분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었다고 해서 좀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조금이라도 편견을 갖고 있거나 약간이라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상대라면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어림도 없다.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오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하는 말을 타인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바람이나 상대에 대한 감정을 이입해 멋대로 곡해하여 듣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해받는데 하나하나 신경 쓰면 대화의 즐거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결국 외로워진다. 비록 오해가 있더라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직 희망이 있는 관계이다. 빚을 지면 그 사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순간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된다. 상대가 아무리 어려도 후배일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부리는 자일지라도 그는 윗사람이 되어 버린다. 순식간에 상하가 바뀌는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삶의 의미 또한 각각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있는 것이다. 명령할 때에는 자격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명령하는 자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자격이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능력이다. 명령하는 자는 상대에게 당신이 이것을 하면 미래는 이렇게 된다. 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빗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뛰어난 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다. 오만한 자는 마치 자신의 자랑인 양 이야기하고 겸손한 자는 존경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자,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평범한 자. 이러한 자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만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진실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늘 염두에 둔다. 그러나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마음 쓰지 않는다. 반론을 각오해라. 의견을 말할 때는 언제든 경쟁자들에게 반박될 각오를 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의견일지라도 상대가 정말 좋은 의견이다 라고 칭찬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좋은 의견을 알아보는 머리를 가진 사람의 수는 적지 않다. 그러나 좋은 의견을 말한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성숙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좀처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라. 타인의 평가를 기꺼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도구로 취급하는 것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을 올곧게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담대함 또한 필요하다. 자신이 파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이는 언제 어디서나 파괴자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산책할 때에도 몇 마리의 벌레를 짓밟는다. 여유로운 발걸음이 개미집을 부수고 개미의 왕국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린다. 이와 같이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른다 라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신중함이 필요하다. 고집으로 파멸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고집이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집으로 인생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고집 때문에 파멸하는 불행한 자도 있다. 개인이 부리는 고집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불행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초한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면 역시 받아들여라.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 평소의 마음이 밝고 건강했다면 또 다른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올바르지 못한 충동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자신의 일면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거짓없이 솔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삶에는 종종 모순이 필요하다. 모순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 일은 항상 최종 지점을 목표로 하며 확실한 결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삶은 도착점이 없으며 늘 모순을 안고 있다. 괴테는 즐겁게 살고 싶다면 이미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어지간한 일에는 화내지 말며 항상 현재를 즐겨야 한다 라고 말했다. 때로는 낭비로 보이는 소비도 필요하다. 인생은 비합리적이며 모순을 지닌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를 베푼 기억은 바로 떠올리면서 자신이 입었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한다. 베푼 은혜는 언제까지라도 기억하지만 받은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는 습성.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다. 괴테는 은혜를 잊는다는 건 항상 약점이 된다. 유능한 사람 중에서 받은 은혜를 잊었다는 사람을 나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에 필요 이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그런 마음가짐은 상대에게서 한층 더 큰 은혜를 끌어낸다.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무턱대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들의 참모습을 알려면 자신이 다가가야 한다.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금세 지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어떤 일을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보다는 자신이 원해서 찾아낸 정보에 진실이 있다. 괴테는 항상 움직이면서 생각했다. 남에게 얻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라. 행동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기술이다. 자기 자신으로 행동이 규정된다고 하면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을까? 결코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다. 행동으로 자신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힘쓴다면 곧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신이 형성된다. 그 의무는 그날그날 완수해야 할 일을 말한다. 실제로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예정인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세상은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꿈만 꾸는 사람보다 실제로 글을 쓰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인정한다. 정론을 주장하지 말라. 비록 당신이 정론을 알고 있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순수한 정의가 오히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도움은커녕 세상의 흐름을 멈춰버리게도 만든다. 그러한 이유로 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개 반박당하고 험한 꼴을 겪는다. 이처럼 맑음과 탁함이 한데 존재하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완전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욕심이 없어야 한다. 괴테는 무슨 일이든 욕심이 없어야 한다. 특히 사랑과 우정에는 무엇보다 사심이 없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는 자는 신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에도 매료되었다. 하지만 괴테가 사로잡힌 사랑은 종교의 틀 안에 담길 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도 다르다.
괴테의 사랑은 더 크고 깊은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